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서울에 그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교육감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돼 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 보궐선거 이번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500 몇십억이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16일 밤늦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 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 후보와 악수하며 포옹하더니 정 후보 손을 잡고 올리는 포즈를 취하게 됐다. 정 후보 팔을 두드리면서 잘했으라고 말하는 장면도 보였다. 마치 조정 교육감이 이기고 돌아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직 중 저지른 위법 행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그는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정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2018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무관심 깜깜이 선거의 대명사인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번 치러야 했다. 이런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 세금 565억 원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무의미한 선거에 뿌려진 셈이다. 평생 이 세금을 다 갚으려 속죄해도 모자랄 사람이 TV 앞에서 개선장군 행세를 했다. 조정 교육감 두 아들을 모두 애고에 보냈으면서도 애국 고등학교 있죠. 애국에 보냈으면서도 교육감 재직 중 외고 자사고 없애는 일을 앞장서 추진한 사람이다. 무리하게 자사고를 폐지하다 소송전에 휘말려 8.8패를 당했다. 이에 대해 비판일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공인으로 윤리의식이 이 정도인 사람이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을 이끌어왔다니 한숨이 나올 뿐이다. 17일 정권식 당선인 취임식에는 조전 교육감 외에 강노현 전 교육감도 당선인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각종 교육감도 선거 부정으로 징역까지 산 사람이다. 새 교육감 취임식 단상을 부정 비리 범법자들이 장식했다. 당선인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의문을 가질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은 친정교조인 인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투표율이 워낙 낮고 유권자들이 깜깜이로 불리는 선거에서 강한 고정표를 가진 세력이 득세하는 구조다. 그러니 정근식 당선인처럼 교육감 자리를 아는 패거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번 서울 그 시민들이 너무 무관심했었죠. 무관심했는지 실은 이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10년 하고 그 전에 이제 강노현 교육감이 됐었고 교육감은 이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죠. 대학 교육은 이제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짊어질 차세대 교육을 갖다가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감들이 위법행위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어린 그 학생들한테 써야 될 566억 원을 이번에 선거 비용으로 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 의식이 없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서울 시민들 또 더구나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이 한 해에 쓰는
재정 굉장히 큰 규모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질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교육 그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교육감은 당연히 임명제를 해야 된다. 임명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전격적으로 해임시키고 뭐 그 대신 뭐 부교육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얘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감으로 앉혀서 그 관리를 받게 한다는 게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300명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몇 명이 혹시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또 제재를 당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나머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 확정까지 해보니까 뭐 이렇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이렇게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는데 이 행위가 2018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4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018년, 24년 6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2018년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6년 정도로 계속 지금 교육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맞지 않잖아요. 일반인들 빵 하나 훔치면 바로 구속돼가지고 바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서울 시내에 이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물론 뭐 시스템으로만 관리를 합니까? 그 교육감의 행위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6년 동안 교육감을 하고 있었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임명직으로 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해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번 차근하게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좀 좋은 제도로 가고자 하는 데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근데 전혀 뭐 국익하고 국민들의 어떤 편의, 안전하고 상관없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막 그냥 관심을 갖고 무척 시끄럽죠. 그런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맡겨놓고 거기서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놔두고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교육을 갖다가 관리하는 교육감이 2018년도에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올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되니 이런 부분이 책임을 전 국민한테 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한테 주지시켜갖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 제도로 갖다가 빨리 이게 개편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또 쓸데없는 일로 계속 일하고 본인들은 쓸데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면요 진짜 좋은 조건에서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법조인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요즘은 로스쿨 또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을 하다가 국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회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훌륭한 모습이 감추어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기관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의무감, 그 다음에 자존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국회의원으로 빨리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